셀프 텔러를 변화시켜라. 내가 나 자신에게 말을 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머리에서, 때로는 가슴에서 그 소리 없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셀프 텔러라고 합니다. 나에게 말을 거는 나. 저는 이 목소리가 인생의 방향키를 움직일 때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셀프 텔러는 평상시에 늘 말을 걸진 않습니다. 만약 평상시에 늘 말을 건다면 이것은 정신과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셀프 텔러는 보통의 경우에는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즉 두 번인데요. 매우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살다가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ASMR을 하려고 저희가 장비를 갖고 이 자연으로 들어왔는데, 이때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카메라가 떨어지고 마이크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못하게 되면 바로 이런 때 그 소리가 번개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는 두 종류로 말을 겁니다. 첫 번째, 사람 안 다쳤으니까 다행이다. 두 번째, 난 제주하고 안 맞나? 아니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자꾸 나한테 생기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나는 이런 일이 생기네. 올해가 삼재인가? 아홉수인가? 사대가 안 맞나?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는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이번 생은 틀렸다라는 말을 자조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안에 소리 없는 소리가 들렸다면 우리는 이때까지 어떤 종류로 이 소리가 들렸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괜찮아. 사람 안 다쳤으니까 장비야 또 하면 돼. 이번에는 이렇게 수정 보완하자. 어차피 이걸 경험하니까 우리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지, 아니면 안 돼. 어쩐지. 난 요즘에 뭐가 일이 잘 되니까 불안하더라고. 이런 마음이 들리는지. 자, 그러면 그 셀프 텔러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셀프 텔러의 존재를 찾는 여정은 내 안에 어린아이를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셀프 텔러는 우리가 과거에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했던 언어와 비언어적 언어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말 그대로 소리화된 음성 언어를 말하는 것이고, 비언어는 쉽게 말해서 표정, 제스처, 눈동자, 스킨십, 이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미국의 한 영화를 봤는데요. 아이가 실수로 접시를 깨뜨리니까 엄마가 와서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첫 마디가 매우 중요하죠. 괜찮니? 걱정하지 마. 이건 별일 아니야. 그리고 아이를 안아주면서 I love you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위험한 일을 당하려고 하면 또 구해내고, 제일 첫 번째 하는 질문은 괜찮냐는 겁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하죠? 우리는 매우 충격을 받고 놀라게 되는데요. 이때 괜찮냐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괜찮지 않으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눈물이 밖으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매우 중요해요. 살다가 충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듣는 그 말, 그리고 안심을 시키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은 어려운 시기가 올 때 그 어려움을 기억하려고 하거든요. 확대해서. 그것은 뇌가 왜 그런 일을 하냐면, 다음에 비슷하게 힘든 일이 올 때 이 상황을 확대해서 기억했다가 비슷한 상황이 올 때 주의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든 시간은 훨씬 강하게 기억되고, 내가 상처를 받았던 그때의 모든 향기, 촉각, 후각, 심지어는 미각까지 고도로 열리고 확대돼서 그때의 상황을 기억해서 심각하면 그게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그게 공황장애의 첫 시발점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누군가가 괜찮냐라고 물어봐주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걱정하지 마라, 이 힘든 걸 기억하지 말고 우리가 이 힘들 때 케어받고 사랑받고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셀프텔러는 상당히 다른 모양으로 형성되기 시작할 겁니다. 내 삶을 진단하는 법. 저에게 영감을 주는 많은 사람 중에 한 분이 계신데요. 진모영 감독님이라고 계세요.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로 대단한 다큐 영화 사상 결과를 거두신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로또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1번 사표를 내고 싶다. 2번 지금 만나는 사람과 이별을 하고 싶다. 3번 여행을 떠나고 싶다라는 말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전에 어떤 대기업의 강연을 갔었는데요. 그분이 끝나고 나서 사석에서 주머니에서 무언가 2개를 꺼내셨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로또였고 왼쪽에 있는 것은 사표였습니다. 그러시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가 되면 하나를 바로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 아닌 희망으로 회사 생활을 이겨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감독님은 로또에 당첨된 것이나 다름없는 큰 흥행 수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작품 올드 마린 보이를 준비했습니다. 고생고생해서 로또에 당첨됐는데 그 행운과 복을 아주 실컷 누리기는커녕 다시 짐을 싸서 시골 바닷가 마을로 내려가시더라고요. 나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겠다. 그리고 내가 돈이 많아지면 지금 하는 일에 더 투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흥행이 부러웠는데 그 흥행보다 훨씬 부러운 것은 그분이 이미 천국을 살고 계시고 그분은 천직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블로 부르더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거금의 로또가 당첨된다면 나는 내일부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저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많이 다투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저에게 도망을 가라고 했죠. 집 밖으로 도망을 가면서 저는 엄마를 두고 간다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공사 현장 같은 곳에서 쭈그려 앉아 두려움과 죄책감에 떨고 있으면 막내 누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막내 누나를 지금 원망하진 않지만 그때 누나가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봐 줬다면 내 인생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갔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리고 누나에게 계좌이체를 한 번은 더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네가 엄마를 지켜줘야 하는데 너는 왜 아빠가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도망가냐고 비난을 했죠. 저는 그때 누나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엄마를 지켜줘야 하는데 내가 엄마를 지키지 못했구나. 나는 겁쟁이다. 나는 비겁하다. 그게 제 안에 셀프텔러가 되는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제가 수십 년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지금도 일부 저에게 살아있는 소리가 되어 제 삶에 어떠한 방향으로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셀프텔러가 형성된 과거의 기억이 혹시나 생각이 나시나요? 그렇다면 내면의 아이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굳어버린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찾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반드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보인다면 이제 그 아이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말을 걸기가 낯설다면 그 아이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록도에 가면 나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신앙을 갖고 세례를 받았는데 외국인 선교사가 다가와 장갑을 벗고 그분 손을 잡으며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당신이 세례를 받았으니 내가 축하하는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면서요. 이 기도가 다 끝나고 이 환우분이 흐느끼면서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선교사분이 물어봤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감동적인 기도문이 아닌데 왜 이렇게 흐느끼면서 많이 우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청소년 때 나병이 시작되어서 소록돌에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 수십 년 만에 나의 맨살을 처음으로 나의 맨몸을 전혀 어색하지 않는 느낌으로 잡은 첫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언어적 언어가 어떠한 입에서 나오는 언어보다 언어의 본질적인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대부분의 상처는 이렇게 터치를 해줄 때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내 마음을 터치게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마음에 그 아이가 보인다면 누군가가 찾아와 우리에게 터치해 주기를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아이들을 찾아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걸 만한 자연스러움이 있다면 간단한 말을 걸어봐 주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 아이를 향한 시선만 있어도 좋고, 그렇지 못하다면 또다시 우리의 마음이 편해질 때 다시 찾아와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봐주기도 하고 터치해주기도 하고 말을 걸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사연이 우리의 소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연으로 인해서 단절된 우리의 삶이 그 치유로 인해서 세상을 향하는 아주 튼튼하고 아름다운 다리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봄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